화이트데이의 로즈버드 호텔이 살인 현장으로 바뀝니다. 709호에서 오민영의 시신이 발견됐죠. 그런데 방 안의 피는 이상할 만큼 적었습니다. 죽은 장소가 따로 있다는 뜻에 가까웠어요. 7층 CCTV까지 일부러 꺼져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넘기기 어려웠지요. 주애라는 곳 내부자를 의심합니다. 정은채는 서두르기보다 현장부터 좁혀갑니다. 누가 방을 드나들 수 있었는지가 먼저였죠. 진희수는 룸메이드들을 정보원으로 끌어들입니다. 한쪽은 절차로 밀고요. 다른 쪽은 사람을 파고듭니다.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같아졌어요. 먼저 달라진 건 범인이 아닙니다. 헤라가 이수의 변칙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통제해야 할 교육생이었잖아요. 이제 막힌 수사를 뚫는 카드가 됐습니다. 시청자도 둘의 달라진 호흡을 느끼게 되죠. 호텔 사건은 두 사람의 공조를 시험한 무대였습니다. 용의자는 한 명으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강춘식은 피해자를 계속 불러낸 사람이었죠. 호텔 대표 염재섭도 민영과 얽혀 있었고요. 차세라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감정만 좋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수는 낯익은 춘식을 보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죠. 친분이 수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헤라는 호텔의 구조부터 살핍니다. 누가 마스터키를 쓸 수 있었을까요? CCTV를 끌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람보다 권한이 먼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많을수록 숨길 방법도 늘어나죠. 민영은 그 안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은 때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위험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이제 중요한 건 가장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큰 비밀을 숨겼느냐였죠. 살인의 이유도 사랑보다 은폐에 가까워집니다. 수사 중 뜻밖의 장면도 끼어듭니다. 박준영과 윤지원이 호텔에서 마주친 거죠. 둘은 비밀 데이트를 하다 팀원들에게 들킵니다. 살인사건 한복판의 연애 소동이라니 묘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웃음 장면만은 아닙니다. 준영은 늘 원칙을 앞세우는 형사였죠. 그런 사람이 연애 앞에서는 유난히 서툽니다. 일에서는 감출 게 없는데요. 감정은 자꾸 숨기려 하죠. 윤지원은 결국 사건 현장까지 동행합니다.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역할이 겹친 겁니다. 그때부터 팀 안의 거리도 조금 달라져요. 동료가 서로의 일상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강력 1팀은 사건만 함께 푸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금씩 서로의 약점도 나누게 되죠. 그만큼 위기에서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다치면 충격도 커지겠지요. 웃음 뒤에 동료라는 무게가 남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헤라의 숨은 목적과도 묘하게 겹칩니다. 5회 끝에서 수사는 강춘식을 향해 달립니다. 701호에서 지워진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벽과 천장까지 닦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식이 차를 몰고 떠나자 두 사람도 추격합니다. 정황만 보면 거의 범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추리는 그럴듯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춘식에게는 사건 시각에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호텔바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강했던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건 헤라의 태도입니다. 틀린 가설에 매달리지 않아요. 곧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수사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수도 지인을 의심했던 부담을 털어냅니다. 둘 모두 체면보다 새 단서를 택했습니다. 오판을 인정해야 진범에게 가까워질 수 있죠. 701호의 피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이 방을 진짜 범행 장소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민영의 휴대폰이 수사를 다시 움직입니다. 그녀는 염재섭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죠. 2억 원이 송금된 흔적까지 나옵니다. 그 순간 대표의 해외 출국도 확인됩니다. 하노이로 빠져나가려는 타이밍도 묘했어요. 보통이라면 국제공조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헤라가 먼저 묻습니다. 너 전용기 있지? 예전이라면 재벌 찬스부터 경계했을 장면이죠. 이제는 수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끌어옵니다. 둘의 관계가 꽤 멀리 왔다는 뜻이에요. 이수의 돈은 분명 특권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죠. 이수는 놀기 위해 쓰던 힘을 수사에 씁니다. 헤라는 그 힘을 필요한 순간 꺼내 들고요. 주도권도 조금씩 균형을 찾습니다. 이번 전용기는 과시용 장난감이 아니었죠. 시간을 따라잡는 수사 장비가 됩니다. 재벌과 경찰의 충돌이 장점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염재섭을 잡았지만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가 숨긴 연인은 오민영이 아니었죠. 레오라는 이름 뒤에는 전유진이 있었습니다. 민영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요. 그 비밀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겉으로 보인 치정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죠. 사건의 시작에는 사랑과 협박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전유진은 이별 통보의 원인을 민영에게 돌립니다. 분노 끝에 701호로 불러내 살해했죠. 그런데 범행에 주어진 시간은 단 8분이었습니다. 시신 이동과 청소까지 혼자 하기엔 턱없이 짧았어요. 여기서 또 한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공범은 전유진의 어머니 나연홍이었죠.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증거은폐로 넘어갑니다. 모성과 범죄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지만요. 그 선택이 오히려 아들을 더 깊이 끌어내립니다. 보호의 마음이 언제까지 보호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씁쓸한 질문입니다. 나연홍은 끝까지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 한 거죠. 주애라는 그 거짓말을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정은채는 8분이라는 시간의 모순부터 짚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차분히 나눠보죠. 이 방식은 헤라라는 인물을 잘 설명합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 냉정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사실을 덮지 못하게 막는 쪽에 가깝죠. 반대로 이수는 전유진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머니가 대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전유진은 결국 피 묻은 외투와 흉기를 내놓습니다. 두 형사의 방식이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헤라는 구조를 깨고요. 이수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질 필요가 없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의 공조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성원이 돌아옵니다. 평온해진 팀에 전혀 다른 긴장이 들어온 겁니다. 호텔 사건을 다시 보면 선택의 대가가 선명합니다. 민영은 비밀을 돈으로 바꾸려 했죠. 염재석은 관계를 숨기려고 돈을 건넸습니다. 전유진은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분노했고요. 나연홍은 아들을 지키려고 현장을 지웠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지키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선택할수록 더 많은 걸 잃습니다. 비밀을 통제하려다 비밀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단순한 치정극보다 더 씁쓸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협박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엔 거짓말이 붙었죠. 그리고 은폐가 뒤따랐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돌아오기 어려운 선을 넘습니다. 헤라가 집요하게 보는 지점도 여기겠죠. 큰 악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은폐가 반복되며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선은 유성원을 향한 경계와도 겹칩니다. 헤라가 왜 그를 오래 쫓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6회 엔딩은 이야기의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헤라는 유성원의 귀국 전시회를 찾아가죠. 둘 사이에는 반가움보다 긴장이 먼저 흐릅니다. 성원은 이수와 어릴 적부터 가까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헤라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남아있어요. 한 사람을 두고 기억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수에게 성원은 오래된 동생에 가까울 수 있죠. 헤라에게는 다시 막아야 할 위험입니다. 이 차이는 언젠가 팀 안에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과 판단을 믿느냐가 걸렸으니까요. 성원은 UBS 회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돈만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미디어 권력까지 등에 업고 있죠. 의심만으로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제야 헤라의 강화서 부임도 다르게 읽힙니다. 단순한 인사이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호텔 사건이 끝나자 더 큰 싸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헤라는 이제 사건과 과거를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유성원은 한쪽 얼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천재 조각가이자 미디어 그룹의 막내 아들이죠. 예민하고 섬세한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수를 좋아하며 따랐고요. 귀국 전시회에도 이수를 가장 먼저 초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위협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헤라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유성원 사람 다시 죽입니다. 이 한마디가 성원의 다른 면을 암시합니다. 시청자는 두 얼굴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이수에게 익숙한 동생, 헤라에게 위험한 의심 대상. 어느 쪽이 진짜라고 지금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과거의 전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다만 헤라의 확신이 강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대테러 팀장 자리까지 내려놓았으니까요. 가벼운 직감만으로 한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더 어려운 건 이수와의 관계입니다. 성원을 잡으려는 집념과 이수를 믿는 마음이 충돌할 수도 있겠죠. 헤라의 선택은 정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을 미리 막으려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집착일 가능성도 남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에 너무 묶였을 수도 있죠. 이수에게는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원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따르던 사람이고요. 헤라는 이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갑니다. 둘 중 하나를 쉽게 버릴 수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신분 때문에 성원을 감싸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헤라의 확신만으로 범인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신뢰와 의심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형사는 사람을 믿어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를 의심한다고 추억까지 지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성원이 위험한가만이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 이수는 누구의 말을 먼저 들을까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관계 전체를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텔 사건은 자수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죠. 그녀는 박창건에게 강화서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유성원 사람 다시 죽입니다. 짧은 한마디가 앞선 장면들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헤라가 이수를 자꾸 시험했던 이유도 달라집니다. 그의 능력을 확인한 이유도 생기고요. 등장인물 자료에서도 헤라는 이수를 필요로 합니다. 성원을 잡는 데 필요한 인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이수와 성원이 오래된 사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강한 동료가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새 사건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유명 마술사의 사망입니다. 7회 예고에 성원이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두 사건을 억지로 묶을 근도 아직 없죠. 헤라는 성원을 경계하면서 눈앞의 살인도 풀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집념과 팀장의 책임이 동시에 놓였습니다. 7회는 그 두 긴장이 나란히 움직이는 첫 회차가 되겠네요. 7회 예고는 모처럼의 문화생활로 시작합니다. 강력 1팀이 박재하의 마술쇼를 함께 보러 가죠. 그런데 탈출 마술용관에서 불이 치솟습니다. 마술사 박재하는 그 안에서 사망합니다. 잠깐의 휴식이 살인 현장으로 뒤집힌 거예요. 조사 결과 관 안에는 등유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사고보다는 누군가 준비한 범행에 가깝습니다. 주애라는 곳 관의 제작자를 묻습니다. 정은채는 충격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마술이라는 소재가 재미있어집니다. 마술은 비밀을 감춰야 완성되죠. 수사는 반대로 그 비밀을 열어야 합니다. 두세 개의 규칙이 정확히 충돌하는 겁니다. 누가 장치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등유를 넣을 시간까지 가졌을까요? 화려한 무대는 범행을 숨기기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들이 파헤칠 곳도 무대 앞이 아니라 뒤쪽이겠죠. 예고에는 예지몽이라는 이상한 말도 나옵니다. 이수는 곧바로 예지몽하고 되묻죠. 비과학적인 이야기부터 의심하는 반응입니다. 반면 해라는 소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관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확인하려 해요. 사건을 믿음의 영역으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마술은 관객이 잘못 보도록 설계한 기술입니다. 수사는 그 착각을 거꾸로 벗겨야 하고요. 이번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도 거기에 있죠. 보이는 장면 자체가 속임수일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등유를 누가 넣었는지만 볼 순 없습니다. 언제 넣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관을 확인했는지도 봐야겠죠. 무대 앞 시간과 뒤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틈이 범행 기회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 예고만으로 트릭을 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눈보다 시간표가 중요해 보입니다. 누가 언제 움직였는지부터 맞춰봐야겠어요. 수사는 박재하의 개인 작업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죠. 박재하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 박재형입니다. 재형은 휠체어를 탄 채 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수도 순간 박재하로 착각할 정도예요. 쌍둥이 하나만으로 출입하니 복잡해집니다. 같은 얼굴은 목격 정보까지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휠체어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연민도 의심도 모두 선입견이 될 수 있어요. 헤라가 확인해야 할 건 실제 이동 가능성입니다. 장치에 접근했는지도 봐야겠죠. 이수는 작업실의 마술 도구를 건드렸다가 사고를 냅니다.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꽃가루까지 터지죠. 웃긴 장면이지만 단서는 남습니다. 이곳은 작은 손짓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공간입니다. 장치 구조를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지요. 다만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박재형의 등장은 먼저 감정을 흔듭니다. 형을 잃고 오열하는 동생이니까요. 휠체어에 의지한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형사의 눈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족은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마술 도구의 구조를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신원 확인도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고 재형을 범인으로 몰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설정이 시청자의 편견을 시험합니다. 약해 보이면 덜 의심해야 할까요?
슬퍼하면 동기가 사라지는 걸까요? 헤라가 냉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민은 필요해도 수사의 기준은 아니죠. 반면 이수의 친근한 접근도 쓸모가 있습니다. 경계를 풀어야 나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한 사람을 의심하면서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 이번 수사의 가장 어려운 균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업실 장면은 이수의 허당미도 살려줍니다. 수사 중 비둘기가 날아오니 웃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제형에 만지시면 안 돼요가 남기 때문입니다. 마술 장치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갈리죠. 관객에게는 단순한 소품입니다. 범인에게는 범행을 숨길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의 권력 관계도 꽤 독특합니다. 마술사는 비밀을 지켜야 먹고 삽니다. 경찰은 그 비밀을 깨야 진실을 찾습니다. 평소라면 영업 비밀로 숨길 영역이겠죠. 살인이 끼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도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비밀을 지키는 직업과요. 비밀을 밝혀야 하는 직업의 충돌입니다. 이번 수사는 범인 찾기와 동시에 구조 해체이기도 합니다. 관 하나를 열면 인간관계까지 드러날 수 있겠네요. 수사의 방향은 곧 무대 밖으로 넘어갑니다. 박재아가 죽기 사흘 전 장면이 잡힌 거죠. 지하 주차장에서 조폭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원한만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박재아에게 거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마술사와 조폭이 왜 얽혔는지가 새 질문입니다. 돈 때문일까요? 빚이나 다른 거래가 있었을까요? 예고는 아직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강제로 끌려갔다는 정황뿐이에요. 박재아는 죽기 전부터 위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의 방화도 이어진 사건일 수 있겠죠. 반대로 조폭이 시선을 돌리는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성원 서사 역시 따로 봐야 합니다. 시즌의 큰 위험축이라는 사실과 이번 범행은 별개니까요. 모든 사건을 성원에게 연결하면 추리가 오히려 약해집니다. 7회에서는 우선 박재아가 숨긴 관계부터 따라가야 합니다. 조폭 소굴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형사와 용의자의 말싸움이 아니에요. 곧바로 힘의 대치가 됩니다. 상대는 이수의 손가락까지 꺾으려 하죠. 안보현은 당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이수의 기지를 살립니다. 여기서는 재벌 3세라는 배경도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조폭에게 중요한 건 법보다 힘의 서열이니까요. 그 순간 헤라가 개입합니다. 상대를 막아 이수를 보호하죠. 초반의 교관과 교육생 관계와 꽤 달라졌습니다. 이제 헤라는 통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하면 먼저 막아서는 파트너가 됐어요. 하지만 형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죠. 조폭은 바로 그 틈을 비웃습니다. 내가 죽였으면 시체도 못 찾지. 자백이라기보다 힘의 과시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 도발이 이수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립니다. 헤라는 조폭 두목에게 곧장 묻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짧은 질문인데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조폭은 폭력으로 공간을 장악하고 있죠. 헤라는 수사권으로 그 질서를 끊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과 법을 겁내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형사는 오래 붙잡아둘 수 없죠. 반대로 조폭은 입만 다물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이수를 자극합니다. 원칙만으로는 입을 열기 어렵다고 느끼겠죠. 그렇다고 같은 방식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바로 여기서 가치 충돌이 생깁니다. 법을 지키며 악을 잡을 것인가, 악의 규칙을 역으로 이용할 것인가. 헤라는 첫 번째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수는 두 번째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요. 답답한 판을 견디는데 익숙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번엔 둘의 공조가 사건보다 방식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폭 두목의 여유는 오히려 이상합니다. 죽이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너무 잘 아는 듯하죠. 물론 그 말만으로 공범이라 할 순 없습니다. 다만 박재아와의 접점은 확인됐습니다. 사건 사흘 전 끌고 간 CCTV가 있으니까요. 이제 살인과 협박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같은 세력이 둘 다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조폭의 위협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술 사건답게 가장 눈에 띄는 답이 오답일 수도 있죠. 쌍둥이도 조폭도 강한 의심장치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시간과 접근 기록입니다. 누가 관을 만졌을까요? 등유는 언제 들어갔을까요? 박재아를 무대에 세운 과정도 살펴야 합니다. 거친 사람만 쫓으면 뒤에서 움직인 손을 놓칠 수 있어요. 성원 역시 지금은 별도 축으로 남겨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헤라는 큰 목표와 당장의 살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팀장으로서 또 하나의 시험이 되겠죠. 예고 마지막에는 이수가 판을 뒤집습니다. 조폭 두목의 출근길을 직접 막아섭니다. 그리고 장총을 겨누죠. 수사가 순식간에 사적결투처럼 바뀝니다. 법으로 압박하던 형사가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수의 무모함이 가장 크게 터지는 장면이에요. 시청자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망을 비웃던 상대에게 공포를 돌려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합니다. 형사가 총으로 개인을 위협해도 될까요? 결과가 옳다고 과정까지 옳아지는 건 아니죠. 이수는 늘 돈과 힘을 과감하게 써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힘이 위험한 경계에 닿았습니다. 헤라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관건입니다. 파트너를 믿는 것과 제재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이 승부수가 범인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수 자신을 궁지로 몰 수도 있겠죠. 사이다와 법치가 한 화면에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조폭 두목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랑 내기하려면 그 정도는 걸어야지. 총구 앞에서 오히려 판돈을 올립니다. 공포보다 승부욕이 앞서는 반응처럼 읽혀요. 이수 역시 이제 쉽게 물러날 수 없겠죠. 둘의 관계는 형사와 용의자의 선을 넘어섭니다. 누가 먼저 상대의 규칙을 깨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잃을 것은 이수 쪽이 더 많습니다. 경찰 신분이 걸려 있고요. 강력 1팀의 신뢰까지 붙어 있습니다. 한번 선을 넘으면 헤라에게도 부담이 돌아갑니다. 이 내기가 개인 승부로 끝날 수 없는 이유죠. 팀 전체의 수사 방식까지 시험받게 됩니다. 헤라가 받쳐줄지 막아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둘은 서로의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의 과감함이 약점이 될지도 몰라요. 성원을 쫓아야 하는 헤라에게 내부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단서를 얻더라도 대가는 남을 수밖에 없는 승부입니다. 이번 예고는 마술사의 죽음으로 출발합니다. 관속 등유는 계획된 살인을 가리키고요. 쌍둥이 동생은 신원과 알리바이를 흔듭니다. 조폭의 납치 장면은 숨겨진 관계를 드러내죠. 마지막에는 이수의 장총이 긴장을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아직 진범을 확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재영도 조폭도 강한 의심 대상일 뿐이에요. 마술 사건답게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헤라의 또 다른 부담이 얹혀 있습니다. 눈앞에 살인을 풀면서 유성원도 경계해야 하죠. 성원은 예고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에서는 큰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라가 그를 막으려고 강화서에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반면 이수는 성원과 오래된 관계입니다. 당장의 조폭 사건보다 훨씬 어려운 충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7회는 독립사건이면서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헤라와 선을 넘는 이수.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같은 편으로 남을까요? 이번 예고의 핵심 질문, 법을 넘어서는 진이수의 방식, 주애라는 어디까지 함께 할까요?